자, 오늘 미르코의 생존년의 114번째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번째 시간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호진호님 사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진호님 들어오셨죠? 자, 무료 연애 진단에 12월 11일날 올려주신 글이고요. 제목은 어느덧 2달 지나가네요 라는 글로 올려주셨습니다. 호진호님은요, 저한테 이제 상담을 몇 번 받으셨던 분이죠. 사연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코님 안녕하세요. 알동기 글 이후로 많이 혼나고 2달째 미르코님 영상을 보며 모든 영상을 다 섭렵하고 이제는 많이 스스로 멘탈 강화, 연락하고 싶은 욕구도 절제하고 있고 제 삶에 제가 주인공이라는 생각도 들고 많이 심신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몇 명 번호도 따보고 연락도 조금씩 해보면서 미루코님 이론 충분히 실천해보고 있고 자신감도 많이 얻었습니다. 이런 자세 좋습니다. 이제는 정말 헤어진 전 연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다가갔을 때 상대방이 최악의 반응을 보여도 끌려가며 매달리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멘탈을 얻었네요. 감사합니다. 월급도 오르고 옷도 사고 살도 12kg나 감량을 하고요. 스스로 거울을 보며 많이 뿌듯해하고 전보다도 더 잘생겨지고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삶을 찾고 있어요. 최근에는 전 여자친구의 SNS를 보며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고 보이지 않는 멘탈 싸움에서 나름 스스로 승리하고 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지난주에 전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한 3일 정도 본인 사진으로 유지되었더라고요. 대화명은 지난번 연애에 썼던 하우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썼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며칠 지내다가 저도 근 2달 만에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살도 빠지고 그냥 일상적인 운동식품 구매한 사진을 올리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지정했더니 그날 밤 전 여자친구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로 반응이 있더라고요. 새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이라고 대화명은 좋아라고 만들어졌고 다음날 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좋아는 지웠더라고요. 아마 저에게 자극을 주려고 했는데 전 나름 잘 지내고 본인이 생각해도 그건 좀 심한 자극이었나 라는 생각에 지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한 웃음이 났네요. 이후 동성 친구와 카페에 놀러 갔다가 저를 찍어준 사진이 마음에 들어 그걸 프로필 사진으로 했습니다. 누가 봐도 데이트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전 여자친구 카톡 프로필 사진은 자기 사진으로 바꾸고 대화명은 웃는 얼굴, 그리고 웃는 얼굴이 뒤집힌 얼굴의 이모티콘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일 마크가 이게 뒤집혀 있는 마크로 변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영원히 기다릴 것처럼 말하고 마지막 통화도 그렇게 말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만나는 건가에 대한 혼란이 생긴 건가라는 의미로 호진호님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그날 찍은 다른 사진들을 또 푸사로 바뀌었고요. 전 여자친구는 체념을 한 건지 하트나 대화명으로 바뀌었고 오늘 되니 카카오톡 대화명이 사자성어 중 구밀복검 이거 의미심장한 얘기인데요.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뿜었다라는 그런 얘기. 이게 춘추전국 이게 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밀복검이라는 얘기가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친한 척하면서 뒷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자객이 가가지고 이제 왕을 죽이려고 할 때 구밀복검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걸로 바뀌었네요. 아마 군인이어서
군인이 있어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 잘 지내냐고, 새 남자친구 잘 만나느냐고 안부식으로 묻는 식으로 비꼬는 일이 있었나 봐요. 예. 혹시 제가 미루코님 상담 받는 글이나 아프리카 영상을 그 친구가 본 걸까 하는 불안감이 드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뭐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뭐 그런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예. 한번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어떻게 보면은 호진호님을 빗대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는요. 호진호님이 여태까지 기다린다고 하다가 자기를 뒤통수 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 여자친구가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호진호님이 뭐 딱히 뭐 아프리카 방송으로 상담을 받거나 이런 걸 보고서 얘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호진호님이 저한테 상담을 받은 게 2번 정도 받으셨는데 사실 이걸 갖다가 다 챙겨봤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모르는 일이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그냥 자기를 기다린다고 해놓고 뒤로는 호박씨 까네 이런 걸 갖다가 구밀복검이라는 말을 빗대서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일단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나를 마냥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아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연락은 2달째 하지 않고 선생님 영상을 보며 멘탈 강화, 프레임, 자존감 유지를 잘 하고 있는데 조급한 마음이 많이 드네요. 어서 그 사람에게 선생님이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다가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시기상조에 3, 4개월은 지나서 하는 게 맞는 거고, 지난번 질문에도 제가 사람의 약점을 들어갈 만큼 가치가 낮은 사람도 아니고 자존심이 있다면 서로 온전해진 채로 하는 게 맞다고 하셨고, 저도 그 친구가 아직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자꾸만 조급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좋을까요? 호진호님이 좀 준비가 되시면요 연락은 해보셔도 돼요. 2달 지금 지나셨는데 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연락을 해보셔도 되거든요. 예, 뭐 그 정도야 충분히 참으실 수 있다고 보고요. 연락을 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상황을 연출을 하면 됩니다. 호진호님은 그쵸, 크리스마스가 꽤 있었죠. 그냥 연락해봐요. 그래도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한번 연락해봐요. 예, 연락해보세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연락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전에 연락을 해보시던가 한번 연락을 해보시죠. 예, 그냥 연락을 해보시면 돼요. 편하게.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해드렸다시피 뭐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를 갖다가 몰라야 돼요. 제가 누차 제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누차 얘기해드리지만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호진호님 몰라야 돼요. 예, 상대방이 좋은 상황인지 안 좋은 상황인지 이거에 대해서 몰라야지 연락을 할 수 있는 거지, 알면은 연락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게 호진호님은 지금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염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염탐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시간이 되면은 따로 연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차라리 모르는 게 훨씬 좋아요. 예, 모르는 게 훨씬 좋아요. 제외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제외뿐만 아니라 짝사랑 성공이라든가 뭐 고백 성공 이런 거 할 때도 상대방의 상황을 모르는 게 더 좋아요. 예, 알면은 그 상황을 고려하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접근을 못하지. 제가 얘기했지만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수시로 시시각각 다 변하는 건데 그게 언제 좋을 줄 알고 어떤 타이밍에 들어갈 줄 알고 호진호님이 맞춥니까? 그런 걸 맞추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재회나 이 연애에 실패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해서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가 때가 돼서 상황이 되면 연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상황을 보고 들어가야지, 큰 상황을 보고 들어가야지 순간순간의 반응을 보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젠 제가 아닌 새로 만나는 그 사람에게 정이 들어서 제가 다가가도 반응이 있을지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그런 반응은 다 예상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정이라는 게 인간 심리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저에게도 정이 있을 테니 두 개의 가치 중에 더 높은 걸 선택을 하겠죠? 그렇다면 쌓아온 신뢰 기간이 조금 더 긴 게 나은 건지, 새로움과 이미 알았던 것 변화 중에 어떤 게 사람의 심리에 더 크게 다가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정이라는 건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 이 호진호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려면 몇 가지 우리가 용어를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이라는 말이에요. 이 정의라는 게 뭘까? 이 호진호님이 생각하시는 이 정의라는 건 과연 뭘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정의라는 건 뭘까?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익숙함. 두 번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만나온 관계라서 생기는 그 신뢰감? 예, 이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정이라는 걸 설레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설레인다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정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설레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익숙한 거는 사실은 지금 호진호님 상황과는 관계가 없고요. 익숙한 거는 사실은 헤어진 관계니까 사실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내가 그 여자를 차지하는 부분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신뢰관계, 이 레포 관계라는 부분은 내가 오랫동안 만나면서 얼마나 비밀 얘기도 많이 하고 상대방과 깊은 대화를 많이 해서 이 감정적으로 툭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이인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사실 상대방이 나를 잊어버리지 못하게 만드는데, 나랑 어떤 끈끈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감정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두 가지 다 고려해야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고려해야 될 상황은 지금 현재 호진호님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다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예. 이제 인간의 내면에서는요, 인간의 내면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될 텐데, 인간 내면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욕구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욕구라는 게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욕구, 두 번째 욕구랑 가치적인 문제. 이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욕구랑 가치가 두 가지 다 되게 비슷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인간은 프로이트가 말한 그 3대 이론이 있죠. 우리 에고, 자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는 자아라는 놈도 있고, 이드, 본능이라는 욕구라는 놈도 있고, 세 번째 슈퍼에고, 즉 양심이라는 놈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욕구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성욕이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여자가 꼭 필요하고요, 여자에게는 남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만 하면 이 연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냥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또 좋다라는 보장도 없고, 사실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익숙한 놈을 계속 사냥을 하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냥을 할 때 맨날 토끼만 사냥하던 사람이 사슴이나 노루를 사냥하러 가면 한동안 배고플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슴을 사냥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슴 사냥을 다니면은 되게 배고프고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도전하는 걸 여러분들이 극히 꺼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제외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제외가 되게 어려운 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외가 어렵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내면에서는. 이게 작업 능력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작업 능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작업 능력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쉬운 놈만 찾는 거야.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알겠죠. 예.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작업 능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작업 능력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제외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인간 관계라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예. 자, 아무튼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욕구라는 부분이 있고 가치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욕구라는 부분은 내가 그 성적인 욕구를 원하는 거겠죠? 예. 근데 아마도 이 여자친구는 이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근데 남자가 욕구를 채우는 것과 여자가 좀 욕구를 채우는 게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욕만 채우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욕을 채우는 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도 뭐 아예 관계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남자들에게 좀 보호받고 관리를 받는 듯한 남자로부터 이 관리를 받는 듯한 그 남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적인 욕구가 훨씬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욕도 있긴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가 그걸 얼마나 충족시켜줄지는 전혀 모르는 거니까 그 욕구가 얼마나 충족시켜줄지는 전혀 모르는 거니까 사실은 그건 한번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가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순전히 이 호진호님이 그 여자친구에게 어떤 가치의 남자로서 남아있는지 이 가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우리가 상황을 전체적으로 잘 만들고 있다 보니까 가치적인 문제는 사실 고려해야 될 만한 상황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지금 당장 고려해야 될 만한 상황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뭐 이것저것 다 따져도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 내가 아무리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잘 해줘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내가 하고 그걸 쟁취하고 이런 거는 내가 하는 거지, 뭐 내가 심리적으로 분석을 잘 해준다고 해서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외에 별로 크게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그 제외를 할 수 있을 만한 작업 실력을 늘리고 그걸 쟁취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기르고 내가 실천에 옮기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할 겁니다. 예. 자, 아무튼간 해석은 좀 해드렸고요. 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심리를 안다고 도움이 되는 건 없겠지만 제가 바꿀 때마다 바뀌는 그런 거는 왜 그럴까요? 그 친구도 뭔가 제가 제 사진이나 그런 것들에 의미 부여를 하며 대응하는 멘탈 흔들림이 있는 거겠죠? 지금 하는 행동만 봐가지고는 뭐 사실 사연의 내용만 봐가지고는 사실 이 여자친구가 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기 남자친구에게 집중을 못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자친구가 좋으면 남자친구에게 완전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호진호님 사진 보고선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좀 지금 남자친구에게 집중을 못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뭐 이거는 우리의 그냥 추측일 뿐이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별로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든 안 그러든
아니, 실제로 남자친구랑 잘 지내고 있는 커플도 깨놓는데, 무슨, 깨질 수가 있는데, 의심에 씨앗을 심어가지고 깨놓을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는 없겠죠. 예. 이건 마음의 위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담을 해가지고 심리를 분석해 봐야 추측이고, 그냥 뭐 마음의 위안을 얻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예. 자, 네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까지 정말 잘 배우고 단단한 멘탈이었는데 잠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네요. 제가 조언은 차근차근히 잘 해드렸죠. 여러분들 뭐 호진호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아, 댓글을 달아놨어요. 제가 댓글 볼게요. 호진호님. 사람은 가치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그 새로 생긴 남자친구가 저보다 조금 많은 면에서 잘난 사람이더라고요. 외모나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제가 제외하고 싶어하는 그 대상은 저에 대한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태가 될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예. 인간의 가치는요, 인간의 행동 태도가 정하는 거지, 외모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호진호님이 외모 때문에 차인 거 아니잖아요? 예. 외모가 문제였다면은, 외모만 잘 키우면은 문제 없어서 해야 돼요. 예. 근데 외모 때문에 헤어지는 분들은 여러분들 호진호님 사연뿐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상담했던 지금 미르코의 생존연애 TV 114회를 하고 있는데 외모 때문에 헤어진 사연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여태까지 상담을 해드렸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외모 때문에 헤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그 사람이 나를 쫓아다니거나 쫓아다니고 나를 의심하고 집착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쳐서 헤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외모가 떨어져서 헤어지는 경우는 없었어요. 예. 그 외모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예.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충격적이게도 한 번도 없었죠. 예.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예. 외모 때문에 헤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 내가 여태까지 114회를 진행하면서 한 사연 안에서는요. 그죠? 대부분이 내가 집착을 하고 쫓아다니고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의심하고 마음을 지치게 해가지고 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지, 사실은 외모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예. 충격적이게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 때는 이 외모가 어떻게 좋은 인상으로, 첫 인상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장기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외모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큰 부분이 아닙니다. 예.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기 관리를 안 한다던가, 자기 컨트롤을 못하고 나태한 모습을 보인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지, 외모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다음 사연으로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 넘어가 볼게요. 우리 뿌니허니님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료연애 진단에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12월 11일 날 올려주신 글이에요. 제목은 남친과 꼭 재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올려주신 글이에요. 글이 굉장히 긴데 조금 쓸데없는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읽어봤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크게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글이라서, 일단 제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분이시고 31살에 무역 쪽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교제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되셨고요. 200일 만나셨다고 합니다.
이 200일이 되게 딱 관문이거든요. 200일이 지나면은 이게 프레임이 결판 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자, 안녕하세요. 이별의 문턱 앞에 와서야 미루코님의 영상을 매일 몇 편씩 보며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길어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결혼을 앞둔 친한 친구의 소개로 올해 5월에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쾌속으로 소개를 받은 후 간혹 문자를 주고받다가 그 당시 남자친구의 개인 사정으로 당일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사귀게 되셨죠? 예. 결과적으로는 계속 사귀게 됐고, 예. 그 사귀게 된 내용은 별로 이야기를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커졌고, 커플링 이야기가 나올 때쯤 100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제 생일이 다가와서 커플링도 제 생일날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 왠지 남자친구가 피곤한 기색도 있고요. 일이 많이 바빠서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사귄 이후로 거의 매주 주말마다 보거나 초반엔 평일에도 시간이 되면 보기도 했는데, 남자친구는 수원이고 저는 분당이어서 차로는 거의 30분 거리지만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여서 그렇게 몇 달을 주로 왔다 갔다 했으니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가 없고 가끔 집에서 차를 안 쓸 때 끌고 갈 때도 있지만 거의 많은 부분 남자친구가 와줬거든요. 제가 간다고도 했지만 그게 그거라며 그냥 본인이 가서 같이 돌아가 다니는 게 시간과 거리상 낫다며 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매 주말 함께 있었고 피곤을 풀 새도 없이 저랑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헤어짐의 전조가 되죠. 보통. 예. 남자친구는 회사 농구 동호회도 자주 나가는 편이었고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친구들과의 만남은 항상 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3달 이후부터 주로 주말에 친구 약속이나 남친의 출장도 중간에 있었고 평일에는 농구 약속이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와의 트러블은 주말에 주로 저와 보냈던 시간들이 점차 그런 약속들로 줄어들 때쯤, 그러니까 이제 원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 누구야 뿌니 언니님을 이제 사냥을 하려고 지극정성을 보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이제 원래 본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을 저는 사실 좋아하지는 않아요. 거짓말쟁이에 신뢰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뿌니 언니님은 좋아하시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거짓말쟁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화도 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나한테 개판치니까. 예, 그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예. 진짜 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그렇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에는 나를 그 막 지극정성으로 쫓아다니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뭐 이게 변한 모습을 봤을 때는 사실 실망감이 들 수밖에 없죠. 누구나.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남자들 그러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꾸준히 내가 그렇게 자신 없어요? 여러분들 남자분들에게 내가 좀 얘기하겠는데 남자분들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꾸며낸 모습으로 해야지 여자들이 좋아해요? 그렇게 안 해도 좋아할걸요.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십시오. 예. 하루 이틀 만날 생각 아니면은 진짜 여러분들 남자분들이 자신감 가지고 내가 매력 있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이렇게 꾸며내면 얼마나 만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죠. 예. 그쵸. 당연히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아도 처음에는 이러더니 나중에 그래봐. 그럼 신뢰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믿고 만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응? 나는 이거는 당연한 생각이에요. 이건 심리적인 작용이에요. 예. 제가 말했지만 내가 원래는 A라는 사람이었는데 B라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실망감을 느끼겠어. 사실. 응?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죠? 제가 얘기했지만 그 남자가 무슨 직장이 바빠졌다거나 그러면 내가 상황이 그래서 그러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도 그런 것도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갑자기 그러면은 예? 여자 입장에서는 신뢰감이 무너지죠. 어떻게 이 남자 믿고 만나겠습니까? 예. 이거는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남친이 처음에는 1순위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한 게 이게 마음이 떠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런 걸 보고선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남자분이 마음이 떠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이 그동안 작업을 했었던 것 뿐이고 원래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본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여러분들 연어가 이렇게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알라려고 자기의 본 집을 찾는 것처럼 다시 회귀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막 이거 나한테 마음이 떠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연어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원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이 남자를 차야 되는 순간이지 남자분이 여자를 차야 되는 순간이 아니에요. 근데 참 아무튼 뭐가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제가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심리적으로는 좀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예. 자,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싸우다가 또 잘 지내다가 뭐 티격태격 하다가 또 잘 지내다가 이런 걸로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남자친구는 굉장히 저에게 소극적인 이 남자는 그러니까 인간은요, 여러분들이 딱 남자를 만나실 때 이런 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자분들 잘 보세요. 남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남자에 대해서 뭐 감정적으로 느낌이 좋고 뭐 이런 걸 판단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남자 고르는 눈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유기 생물체고 정해져 있는 환경에서 영향을 받고 상황에 지배를 받는 동물입니다. 인간이라는 생물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뿌니 언니님이 만나는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일이 바쁘다면요. 일이 바쁘고 일이 바쁘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 초반에 했던 행동은요, 사실 얼마 못 간다라고 우리가 사실은 직감을 했었어야 돼. 응? 직감을 했었어야 돼. 일이 바쁘고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일이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나에게 신경을 잘 써준다?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이지. 예, 초반에만 그런 척 한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도 아시잖아요. 뿌니 언니님 사연도 처음에 보면요, 남자친구가 바쁘다라는 걸 처음부터 알아요. 예. 안다는 건 우리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얘가 지금 무리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초반에 좋아가지고 초반에는 엄청 좋겠지.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남자가 예를 들어서 김태희나 막 연예인을 사귀었다고 생각해봐.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뿌니 언니님이 그 남자에게는 김태희였던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가냐 이거죠. 그게 3개월이면 끝나요. 그렇게 열정적인 감정은요, 오래 못 가요. 예, 100일 못 가요, 100일. 응? 아시죠? 예.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조절을 해서 만나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원래는 이걸 전체적으로 남자가 선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남자가 다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여자친구에게 좀 맡긴다라는 건 사실은 좀 아이러니컬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남자친구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속이 편해요. 예. 맞는 거고, 예. 현실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예. 아무튼 그런 거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앞으로도 남자를 만나실 때 남자의 스케줄이 어떤지, 뭐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것들만 딱 보더라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남자가 뭐 출근을 9시에 했다가 저녁 10시에나 끝나고 야근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 남자는 나를 제대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이거 금방 파악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딴 걸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의 출퇴근 시간만 보면 알아요. 예.
다른 걸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업무 강도는 그 사람이 출근해서 언제까지 퇴근하는지 이것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딴 걸 파악하실 필요도 없어. 그것만 파악을 하시면 아, 이 사람이 얼마나 버티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200일이 됐습니다. 예. 200일이 돼가지고 남친 일이 늦게 끝나 계획했던 저녁과 영화 보기는 못하고 크게 배고프지 않으니 영화를 보기로 해서 영화만 보고 커피숍에서 다른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또 이렇게 다투게 되셨다고 해요. 200일인데 준비한 것 없냐며 이렇게 물었대요. 남자 입장에서는 짜증이 났겠죠. 예. 사실 오빠가 준비 안 해왔을 거라는 짐작도 했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색해 할까봐 마무리로는 특별히 준비했다며 뽀뽀해 주렸던 참이었으나 어쩌다 보니 또 추궁을 하게 되었고 100일 때도 준비 안 한 거 있고 마음이 없어서 안 한 거냐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또 따지고 추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뿌니언니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던 내용들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실망감과 그동안 참았던 게 폭발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본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자기가 스스로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데 이 감정이 왜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이제 폭주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줘. 우리 헤어질까? 라는 소리를 이제 했답니다. 그래서 충격을 먹게 됐고 차분히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했던 점도 있고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뿌니언니님이 여태까지 한 행동이 있는데 뭐 이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헤어지자라는 말이 터져 나왔을 때는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걸 되돌리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책임지는 겁니다. 일정 기간이라도 떨어져 있으셔야 돼요. 예. 그동안 오빠가 참아왔던 거 알고 이렇게 한 번에 터트릴까봐 항상 무서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터트리지 말고 항상 그때그때 말해주길 바래서 내가 억지로 시비 걸거나 싸움을 만들었을 때도 있다며. 예. 그러니까 어차피 정해져 있던 게임이었다는 거죠. 예. 우리 뿌니언니님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끝날 게임이다. 이거는 사실 선장 역할이 되게 컸다고 봐요. 이건 뿌니언니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여자들이 이런 걸 알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해도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내가 오지 말라 그래도 남자애가 막 굳이 차 타고 온다는데 어떻게 해. 그럼 그러다가 자기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걸 여자친구가 어떻게 도와주나요? 예. 응?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예. 그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남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남자 입장에서도 그런 거야. 여자친구가 막 너무 심각하게 무리를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막아줄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서 아니면은 빨리 그 사람을 좀 내려놓는 게 좋아요. 예. 그거 갖다가 자꾸 아닌 걸 갖다가 자꾸 오랫동안 들고 다니고 여러분들이 바꿔보겠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게 여러분들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는 되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깨우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런 이론을 갖다가 어디서 얘기도 안 해드리고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한마디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제 방송을 보지 않는 이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이 바뀌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아무튼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저는 다른 사람 만나도 맞춰가야 하는 상황은 같을 거라고 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동안 내가 나답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다 바꾸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오빠랑 잘 맞춰가면서 지내고 싶다.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맞춰갈 수 있다고, 맞춰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끝내지 말고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붙잡았습니다. 혹시 마음이 떠나서 그런 거냐, 내가 싫어서 그런 거냐 했더니 싫지는 않고 좋아한다고 해요. 이거 봐요. 제가 사연들 다 읽어보면요,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예, 감정이 좀 지쳐 있는 거죠. 예, 서로 아니다라고 생각, 이게 마음이 많이 지쳐 있고 여유가 없다 보면요,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어져요. 인간의 감정을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잘 파악을 못해요. 여러분들 누차 얘기해드렸죠. 여러분들이 자기가 상황이 좀 더 스트레스도 많이 없고 여유가 있는 상황이면 좋게 좋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요, 좋게 못 지나가요. 예. 지금 이게 좀, 이 남자친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걸 추궁하게 되면요, 그냥 헤어져 달라고 헤어져 달라고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뭐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 때문에 인간의 그 전체적인 뭐 끌림이라든가 이런, 만나고 헤어짐이 정해진다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인간의 판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웬만하면 이 남자도 이 여자친구 뿐이 연인이 만나려고 했겠죠. 근데 상황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물어보게 되니까 결판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말에, 입 밖으로 헤어지자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는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예. 만약 그렇게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어린애처럼 떼쓰고 감정에 호도하는 그냥 그런 어린애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누구도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잠깐 감정적으로 흔들려서 만났다가 또 똑같이 헤어지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제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미련이 남아서 제외를 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도 머릿속에서 아, 이건 뭔가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제외입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제외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도 첫 번째 그 여자친구랑 재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너무 서로 좋아해가지고 재회는 했지만 서로 좀 아니다라고 못 버텨가지고 2주 만에 헤어졌거든요. 근데 진짜 서로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서로 만났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서로 바뀐 게 하나도 없었고,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예, 그냥 서로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예, 그대로인데, 버릇 나빠져 있는 여자친구는 그대로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내가 순간적으로 미련이 남고 좋아하는 감정이 만나기는 했지만, 그 관계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거든요. 그죠? 깨진 도자기였던 거예요. 예. 아니요, 저는 뼈 아프지는 않습니다. 너무 오래된 과거라도. 봉봉도사님 7번으로 바뀌었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접근을 할 때는 새롭게 좀 접근을 해야 되고, 만나더라도 좀 리프레시 되는 감정으로 만나야지, 이게 관계도 새롭게 프레임도 변하고 그래야지 이 관계가 또 오래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있는 감정 어떻게든 이어나가려고 하시면은 그게 죄입니까? 애들 장난이지. 그거 얼마나 가실 것 같아요? 얼마 못 가요. 예. 자, 아무튼 뭐 우리 뿌니 언니님이 뭐 바꿔가면서 만나자, 서로 맞춰 나가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없어요. 예, 인간은 바꿔 쓰는 동물이 바꿀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런 걸 인간들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가면요, 다 파악하고 다 터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뭐 맞춰가자라는 말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쉽게 그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예. 인간들이 한번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자, 아무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 지나면은 또 인간의 뇌에서는 또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예전 관계를 굳이 깨진 도자기를 이어 붙이는 듯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응? 아시겠죠? 예.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친에게 그동안 조급하게 못살게 굴었던 것들, 그리고 그동안 겁이 났다고 그랬고, 바뀌어진 모습을 바뀌어진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하고, 이런 행동들이, 뿌니허니님, 진짜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요. 우리 뿌니허니님이 실제로 별로 바뀌지도 않아요. 바뀌려면 엄청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남자도 되게 많이 만나봐야 되고요. 제가 얘기했듯이, 다른 남자들이랑 한번 교제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한 명이랑은 교제도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바뀌는 건 없어요. 예. 예, 바뀌는 게 없어요. 예. 제외를 하시려고 하더라도, 새로운 남자를 만나보고서 정해야지, 그게 바뀐 프레임이 돼요. 근데 내 경험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만 지났지 그대로인데, 새로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뿌니허니님도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요. 예, 생각을 바꿔 먹지 않으면은 2개월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똑같습니다. 예, 예, 순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 행동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안 들었던 점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하는 건, 이런 행동 하시면은 얼마나 본인의 가치를 깎아먹는지 아세요? 아니, 본인 나이가 31살이에요, 지금. 내가 인생을 그 사람에게 배워야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성인은. 내가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을 성인들은 존중하지 않는다고요. 그 남자친구한테 차라리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부탁을 하면 제가 돈을 받고 가르쳐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남자친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는 진짜 나를 영원히 차단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 아시겠어요? 그 남자친구한테 내가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이 있었으면은 이야기해달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와우. 내가 인생을 어른스럽게 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내내 장문의 글을 2개나 보내고 아침쯤에는 불안 증세, 패닉 등이 와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이후에 남친이 출근했을 테고 저는 또 한 번의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죠? 예. 자, 미안하다. 이거 아주 일반적인 재회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장문에 꼭 카톡이나 편지를 쓰더라고요. 예. 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질리게 될 거예요. 예. 미안하다. 귀찮게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 얘기 보냈고요. 이제 그래서 이 남자친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읽고 답장을 안 합니다. 이렇게 긴 카톡이나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안 읽어요. 여러분들이 쓰실 필요가 없는 게 상대방이 안 읽어요. 왜 안 읽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 패턴이 매달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그것도 어차피 긴 내용을 읽어야 될 필요성이 없죠. 어차피 그 안의 내용들 매달리는 내용이 되니까. 매달리는 내용이 꽤 뻔하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문의 카톡을 썼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매달리는 행동이에요. 예.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장문의 카톡을 썼다라는 건 나에게 어떤 에너지를 투자했다라는 거고, 이 에너지를 투여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를 잡아보려고. 그래서 내용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용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인간이 패턴의 동물입니다. 예. 인간은 패턴을 분석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문의 카톡을 쓰는 순간 얘는 뭐 하려고 하는지를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읽던 읽지 않았던 어차피 별로 크게 변화가 없어요. 나에게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을 가치가 높게 보지를 않거든요. 예.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는요, 성인 대 성인으로서 내가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애처럼 내가 막 이렇게 보살펴줘야 되는 사람은요, 사실 제가 누차 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안 좋습니다. 예.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지금 뭐 2주가 되어서도 마지막 장문의 문자는 읽지도 않고 있고요. 예,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은 저 나름대로 조금 패닉 상태를 줄여서 일상생활은 가능해졌고, 미루코님의 강의를 매일 보며 열심히 공부 중이고,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 후회도 하고 자신감도 찾아가고 있고요. 지금부터 잘 하시면 돼요.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동안 자주 만났던 행동들, 그리고 생각 없이 몰아세웠던 상황들 모두가 제 탓인 거 알거든요. 아니, 이거는 뿌니언니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남자분도 문제가 있었어요. 네, 이 남자분도 연애를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뿌니언니님이 잘못됐고 이 남자는 잘됐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10년간 상담을 하면서 분석을 해봐도요, 이 남자가 특히 본인보다 더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만 뜯어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실수를 한 거는 마지막에 매달리고 내가 냉정하게 그 상대방을 판단하지 못한 그 잘못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내가 상대방의 남자가 부족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족한 자격을 가진 남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받아주려고 했던 그 한 가지의 문제가 잘못이지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자, 아무튼 뭐 다 퍼주는 스타일로 바뀐 거죠. 예. 뭐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예. 다 똑같은 거죠. 예. 남들이 연애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며 뭐가 좋은지 내가 진짜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도 제대로 모르며 살아왔더라고요. 지금 남친을 만나며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깨닫고 죽음의 문턱 앞에 왔다 가는 사람처럼 깊은 자아 성찰 중입니다. 이런 인생에 한번 고통을 겪어보셔야지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동안 남친을 만나고 나서 남는 아쉬움이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만나는 횟수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자주 만나면 그 아쉬움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아지는 거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미루코 선생님이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보다 개인의 건강함이 먼저여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남친이 저를 제대로 보려면 개인의 건강함을 스스로 챙겨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깨우침이 대단하십니다. 예, 뿌니언니님이 이렇게 깨우치시면요, 예, 인간의 성찰을, 너무 엄청난 성찰을 하신 거예요. 예. 저도 그렇고 남친도 그렇고요. 그러려면 정말 시간을 두고 스스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야, 이거는 거의 해탈의 경지로 오신 것 같습니다. 열반에 조금 있으면은, 예, 열반에 오르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동안 저는 무작정 많이 만나고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사람이 내 마지막 사람이고 사랑이고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너무나 제외를 하고 싶고요. 이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 계속 아직 나이가 어리시니까, 예, 다른 사람 만나보면서 이 사람을 정말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을 때가 제대로 된 성찰이 된 순간입니다. 예. 남친은 제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 나름대로 문제점을 다 개선하고 싶고, 비록 제가 저지른 실수들이 많지만 죄를 하더라도 끌려다니기보다는 건강한 연애와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딱 헤어진 지 2주가 된 거죠?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 2주가 된 거죠? 좀 기다려 보시면요, 예, 연락은 올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뿌니언니님이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 이 남자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침울해하고 계시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할 건 해야죠. 예. 얘가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연락이 온다고 해가지고, 뭐 백열등님이나 삐로리님 사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친구가 연락 오는 것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 상황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미련 남는다고 해가지고 질척대고 뭐 어떻게든 연락이 되면은 뭔가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일으키시는데,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썩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해드렸다시피, 아니 제외되면 뭐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관계를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남자인지 선장인지 가려내셔야 된다고 봐요. 예, 가려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가려낼 수 있을 만한 힘을 길러야 돼요. 궁금한 점은요, 남친 상태로 봤을 때 과연 제게 재회의 희망이 있는지, 2주가 되도록 제 마지막 문자를 안 읽는 남친의 심리도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인스타는 꼬박꼬박 잘 들어가던데, 풀픽은 저와 연애했을 당시와 같고 완전히 헤어진 건 아니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데, 제가 너무 매달려서 마음이 떠났지만 저에게 미안해서 시간을 갖자고 하고 제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지쳐서 떠난 것 같은데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 건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다 무너진 프레임을 어떻게 하면 다시 올바른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을지, 불나방이 아닌 불이 되고 싶지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예. 자, 제가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남자분도 뭐 그렇게 썩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어 보여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컨트롤이 되게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면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인간은요, 습성의 동물이고 패턴의 동물이라서 다른 사람 만나도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게 안타깝죠. 예. 그래서 이 남자가 저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요, 본인에게 했던 행동을요,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나더라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오래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 또 웃긴 건 뭐냐면, 우리 뿌니 언니님이 다시 재회를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는 또 똑같은 행동을 할 거라는 거죠. 예, 초반에는 되게 열심히 하다가 또 나중에는 시무룩해지는 거죠. 응?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만나야 돼요. 제가 만나지 마라, 뭐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 기다린다고 해서 마냥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이 상황을 겪고 나서 내가 다른 남자들도 한번 만나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나이가 아직 그 31살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이랑 정말 결혼을 해도 좋을지에 대해서 진짜 명확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응? 진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뿌니 언니님이 실수를 하셨던 거는 딱 하나라고 했죠. 내가 상대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안 됐을 뿐이에요. 예. 냉정한 판단이, 걔가 정말 능력이 부족한 친구였으면 능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됐었던 상황인데, 그런 걸 얘기를 못 해주고 그냥 참고 넘어가고 어떻게든 만나려고만 했던 게, 그게 가장 이별의 원인이 됐던 것 뿐입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뭐 일단은 우리 뿌니 언니님 다른 남자분 좀 만나고 계시면서 이 남자랑 재회를 해보셔야 돼요. 예. 본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요, 이건 재회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훨씬 도움이 되는 행동이에요. 예. 실제로 다른 제휴업체나 이런 데 가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지침 내려드리는지 아시죠? 응? 어떤 지침 내려줘요? 상대방에게 막 질투심 유발하라고 막 그런 지침도 막 내려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남자 만나보는 게 제외하는데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응? 아, 댓글도 있어요. 예. 오늘 추가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헤어지기 전주부터 같이 여행을 갔던 친구 커플 사진들도 정리해서 보내줘야 한다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 친구 남친에게 저번 주쯤에 따로 연락이 와서 같이 여행 갔었을 때 찍어준 사진들을 보내주겠다면서 몇 마디 이야기하고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남친은 그 이야기를 어제와 여친에게 이야기를 해줬나 보더라고요. 어제와 여친에게 이야기를 해준 건 뭡니까?
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개인 근황 같은 거 조금 묻다가 사진 받은 게 다였다고 하고요. 사실 저도 남친에게 받아야 될 여행 사진들이 있지만 그럴 상황도 아니고 해서 말 못 꺼내는데 남친은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가 너무 두렵기도 합니다. 아니 이게 아까 전에 성찰을 하시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가지고 성찰을 하셨다는 분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예. 아직 성찰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걸 빌미로 문자도 안 읽는 남친인데 말이라도 다시 걸어봐야 되나 싶기도 하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앞뒤가 안 맞는데요. 예. 그렇진 않아요. 예. 이거는 추가로 댓글 남기신 부분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그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읽은들 의미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읽으면 뭐예요?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예. 우리가 할 건 정해져 있는데 왜 이걸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다 얘기해드렸는데 이 얘기를 굳이 읽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자, 12월 12일 날 올려주신 글이고요. 무료 연애 진단에 제목은 프레임 진단해주세요. 예. 이렇게 올리셨어요. 여자분이시고 25살에 학생이십니다. 곧 취업 준비를 하시려고 하고요. 예. 상담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어플로 만나 약 4개월 정도 사귀었어요.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어우, 10살씩이나 차이가 나요? 대단하네요. 어플로 만났고요. 한번 만나고 그쪽이 마음에 들었는지 호감을 표시해서 그냥 진도를 한 번에 쭉 뺐어요. 그 뒤에 남자 쪽에서 사귀는 거 맞냐고 했는데 저는 그냥 호기심은 생기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하다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만날 때 사귀는 거 맞다고 했고요. 예. 잘 사귀고 있는데 제가 좀 잘 놀러 다니는데 남자 쪽에서 계속 다른 남자랑 연락하지 마라. 약속 잡을 때 허락 맡아라. 그래서 제가 아니 내 부모님도 내 스케줄을 터치를 안 하는데 뭐 너가 왜 신경을 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싫다고 얘기했고 근데 남자가 그렇게 말하는 게 나중에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제가 1월에 외국인 남자 사람 친구를 집에서 외국인 남자 사람 친구 집에서 한 달간 묵거든요. 여행으로. 이런 게 가능해요? 예. 저는 헤어져요. 이렇게 하면. 예. 이런 게 가능해요? 외국인 남사친 집에서 한 달을 같이 생활을 한다고요? 이거는 엄청난 불행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이거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허락이 안 되고 바로 그 길로는 헤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남자친구는 몰라요. 그래서 다른 숙소 잡거나 비행기표 취소해라 하면서 저렇게 남자랑 놀지 마라, 스케줄 허락 맡아,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한번 그냥 져준다 생각하고 약속을 허락 맡아봤어요. 예. 근데 뭐 말하자마자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계획 오빠랑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았는데 아침에 엔진 갈고 잠깐 운동 관련 중요한 거 가지고 가고 그래서 뭐라고 썼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다음에 저한테 오겠다고 어떤 스케줄이 있었는데 스케줄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저녁쯤에 친구들이랑 연습하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선수래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가기로 한 곳이 일찍 끝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면 거의 그곳을 끝나는 시간이고 이럴 거면 약속을 왜 잡았는지 아니면 친구랑 가는 거 허락은 왜 안 해줘서 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지 화가 나서 싸웠어요. 왜 그렇겠어요? 다른 남자 못 만나게 하려고 그랬지. 그죠? 왜 그렇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자기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닌데 이해를 못 해주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차피 이 남자는 못 가게 했으니까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 그렇게 연락을 안 하다가 밤에 그쪽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유 설명도 없고 전화를 했는데 끊고 해서 제가 안 맞는 것 같다고 얘기하다가 그쪽에서도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새벽에 그만 연락하자고 했고 저는 헤어질 거면 만나서 제대로 끝내자고 했어요. 이게 하스님이 좀 그래도 만나시면서 조금 아쉬움이 남으셨나봐요. 예. 이때는 헤어질 땐 진짜 만나서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새벽에 술 취해서 다시 전화가 왔고 저는 다음날
어제 오빠가 헤어지자 하지 않았냐, 헤어질 거면 만나서 헤어지고 아니면 나도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헤어진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루 뒤에 또 연락이 왔죠. 고향 갔냐고 제 인스타 보고 그래서 또 씹었고 한 3일 있다가 근데 제가 술을 먹고 전화로 왜 헤어질 거면 만나고 아니면은 연락 씹고 끝내라고 했는데 연락은 씹어놓고 또 연락하고 왜 그러냐. 아니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렇죠 뭐. 뻔하게 이걸 몰라서 물어요? 헤어지기 싫으니까 만나면 만나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안 만나고 계속 연락만 이어나가는 거죠. 엄청나게 비겁한 진짜 남자를 만나셨네요. 예.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도 아까 전에 남자친구 못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억지로 약속 잡은 것도 그렇고 야 이건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안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남자분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응? 예,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얄팍하게 사람 감정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예. 그 후로 미안하다고 매달리다가 오빠가 제발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죠. 그 후 연락 전혀 안 했고 그쪽에서도 먼저 연락 안 오고 여차저차 해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시 만나게 됐고 잘 지내고 있다가도 괜히 내가 잘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생겼고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저도 집착이 생긴 것 같아요. 항상 어플로 만나서 저를 아무 남자나 만나는 애라고 생각하는 걸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 여전히 약속 잡는 거를 허락 맡으라고 했죠. 이것 때문에 몇 번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로 만나는 날이 있었는데 이날이 그 주로 만나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수업이 있었고 저녁에는 일정이 없었습니다. 서로 딱히 만나자는 말은 없었고 전화로 오늘 뭐 하냐고 물었더니 그쪽에서 뭐 딱히 없는데 저녁에 강아지들 데리고 건강검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거 끝나면 피곤할 것 같아 쉬라고 말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막 저보고도 너 쉬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대요. 이 남자 진짜 엄청 부족한 남자네요. 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이거 진짜 뭐 하는 거죠, 이 남자? 예. 야, 이거 심각하네요. 예. 오랜만에 이렇게 초딩 같은 남자를 만났네. 나이가 10살 차이 나는데 이렇게 초딩이에요? 야, 이거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일 다 끝나고 삐진 것 같아서 보고 싶다고 애교를 부렸는데 여전히 저보고 쉬라고. 뭡니까 이게. 애도 아니고 참. 이게 나이 10살 더 먹은 남자가 할 행동이에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예. 왜 그러면 이 남자를 굳이 만날 필요도 없어요. 하스님도 이 남자를 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못 하시면은 아까 전에 사연 누구야 뿌니 허니님처럼 계속 쫓아만 다닌다고. 아닌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응? 자, 아마도 결론은 그렇게 나겠죠.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새벽 1시쯤에 전화가 왔는데 친구랑 술 마시고 왔는데 무슨 드라마 찍냐고 하더라고요. 말하는 게 좀 어이가 없어서 왜 친구 만난다는 말을 안 해주냐고 했는데 저번에 저도 안 해서 자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그냥 바로 헤어져야 돼요.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래서 저는 기분이 나쁘다고 상황이 다르지 않냐고 얘기했는데 듣지는 않고 톡으로 얘기하라고 해서 톡으로 하는데 답답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저도 이성을 잃어서 언제까지 전화를 안 받나 막 걸었어요. 예. 아무튼 그쪽에서는 계속 거니까 전화를 차단했는지 아예 통화가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하스님 이런 행동을 하면은 완전 자폭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해 놓고서는 하스님 매달릴걸요? 뻔합니다. 왜? 인간은 자기가 들인 투자에 대한 회수를 하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막 전화를 미친듯이 하는 거는 자기 자유긴 한데 그러고 나면은 사람에게 쫓아다니는 내 행동이 내 감정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예. 쓸데없이 그 사람에게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이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예.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런 여러분들의 행동이 감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카톡 남기고 다음날까지 기다렸어요. 톡으로 읽힌 게 보여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자동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네로 찾아간다고 이봐요 또 매달리는 행동하죠. 이럴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실랑이 하다가 그쪽에서 찾아오면 톡도 차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알겠다고 하고 집에 있겠다고 하고 연락을 안 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면서 저는 상대방이 이거 하스님, 이런 행동을 하시면요, 제외는, 글쎄요, 예. 제외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놀이계 대상밖에 안 됩니다. 이거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 자체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만남이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고, 이 사연을 읽는 이 상황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래요. 와우. 예. 연락을 기다리면서 저는 상대방에게 아무튼 그렇게 했고, 아무튼 잘 안 됐겠죠. 예. 그리고 저는 연락을 일주일 동안 안 하다가 한 번 했어요. 이때는 진정이 많이 돼서 톡을 했죠. 화내면서 헤어진 게 마음에 걸려서 문자 남긴다고. 제가 왜 헤어지자 했는지와 앞으로 잘 지내라는 톡을 남겼고 10분 이내로 답이 왔습니다. 저도 잘 지내라고, 제가 착하니까 남자 쉽게 만나지 말라고요. 그러다 한두 마디 더 했고 제가 아직 미련이 남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해달라고 했더니 답장이 없더라. 이 남자가 정말 이거 진짜 비열한 남자예요. 엄청 비열한 거예요. 응? 지는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아니면 아니라고 확답 지어서 얘기를 해주라 그러면 그때는 싹 피하잖아. 이거 엄청 비열한 놈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는 진짜 끝났다고 하고, 그거는 본인이 그냥 판단을 하면 되지 상대방에게 자꾸 확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버릇이 엄청 나빠지는 거죠. 근데 하루인가 이틀 뒤에 갑자기 제 푸사였던 제 강아지가 가엾어 보인다고 톡이 왔습니다. 저는 아프니까 라고 단답을 보냈고, 남자 쪽에서는 자신이 아픈 강아지 사진과 자신의 강아지 수술했다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고요. 카톡 보낸 내용을 갖다가 제가 추가로 좀 보여드릴게요. 예, 카톡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내 생일이네 18분 후 이렇게 생일 말고 뭐 다른 뭐 고마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연락은요 뭐 큰 내용은 없어요. 오빠는 마음 정리했어? 왜 이래 또? 그냥 물어봤어. 너는 누구 만나? 아니 아직 안 만나지. 강아지 얘기하고, 예, 별 내용은 없습니다. 예. 힘들면 연락해. 위로는 해줄게. 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지었어요. 예. 별 내용은 없습니다. 예. 자, 며칠 동안 감정도 불안하고 제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냥 더하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은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지 우유부단한 건지 제가 판단이 안 돼서 이렇게 판단되면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또 연락 안 하고 있으면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지도 궁금하고요. 연락 오게 됐을 때는 그땐 제가 좀 안달나게 만들고 복수하고 싶은데 이런 감정이 미련이겠죠? 자, 제가 이 남자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 남자는 연락 올 가능성도 되게 높다고 봅니다. 본인이 연락을 안 하면요. 이 남자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이도 있고 이 어플을 통해서 여자를 만나는 거 보니까 지질이도 여자를 만날 구석이 없는 거고요. 이 남자의 여태까지 행동 태도를 보면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앞으로도요, 딱히 다른 여자를 정상적으로 만날 수 있을 만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셔도요, 예, 복수는 돼요. 예. 그냥 내버려 두시면 복수가 되는데, 뭐 내가 딱히 할 것도 없어요. 예. 이건 진짜 지질이도 이런 남자를 왜 만나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요. 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예. 아니, 이건 초딩에, 뭐, 나이도 10살이나 많아.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만나요? 아니, 근데, 만나는 건 내가 나이 어린 여자 만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만나더라도 좀 정상적으로 만나야지. 이거는, 이 남자는요, 아니, 어떤 여자를 만나도 안 돼요. 나이랑도 상관이 없어요. 예. 나이랑 상관이 없고, 어떤 여자를 만나도, 아니, 이런 초딩 싸움이나 하고 있고,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야, 이건, 진짜,
아, 진짜 오랜만에 욕하고 싶네요, 진짜. 아, 진짜 병신이에요, 진짜. 이건 병신놈, 병신놈. 답이 없는 사람이 답이 없는. 야, 아, 이거 너무 심각해요. 예. 아, 너무 심각해. 자, 자, 아무튼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